이어서 뉴욕 현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전날 급락에 비해서는 되돌림이 강하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미국 현지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일단 긍정적인 경제 지표와 또 전날 급락에 따른 매수세의 약간 유입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다우지수는 0.5%대 상승세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올랐습니다. 이날은 장 시작 전 3분기 경제 성장률과 또 실업 지표, 장 마감 후에는 애플과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오는 굉장히 빅데이였는데요. 먼저 이날 발표한 3분기 GDP 증가율은 연 33.1%로 전망치를 웃돌면서 시작부터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다만 전분기 대비로는 V자 반등을 했지만 전년 동기로 따졌을 때는 여전히 마이너스대라 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요. 한편 고용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75만 1000건으로 전주 대비 4만 건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최근 다시 코로나19가 급증세로 돌아선 데다가 이 추가 부양책 합의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날은 0.7%가량 하락한 헬스를 제외하면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 에너지주가 3.2% 올라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커뮤니케이션과 소재, 또 기술주들이 2% 내외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먼저 오늘 장 마감 후에 이 실적을 내놓은 대형 기술주들을 위주로 살펴보면요. 아마존이 전년 대비 무려 37% 급증한 매출을 기록하면서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놨는데요. 장중에는 1.5% 올랐고 시간 외에서는 초반에는 오르다가 지금은 소폭 빠지고 있고요. 아마존은 3분기까지만 따졌을 때도 연 기준으로 역사상 최대 수익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 역시 9월 한 달간의 매출만 따져보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는데요. 다만 아이패드와 맥의 매출 증가분이 아이폰의 매출 감소분을 상쇄하지 못하면서 시장에는 다소 실망감을 줬습니다. 장중에는 3.7% 급등한 반면 장 마감 후에는 지금 5%가량 빠지고 있고요.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놨고요. 역시 장중에는 3.1%, 장 마감 후에는 8%가량 급등 중입니다. 페이스북은 광고 수익의 급증으로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중 4.9%가량 올랐던 주가는 시간 외에서 0.4%가량 하락 중입니다. 이 밖에 핀터레스트는 3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무려 26.9% 급등했고요. 포드 역시 예상을 웃도는 실적에 2.6% 상승했습니다. 반면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스포티파이는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중 9%가 넘게 빠지다가 3.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SNS 업체 핀터레스트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군요. 주가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의 최대 수의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이 기업이 3분기까지 만 실적만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지난해 전체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 하지만 주가는 좀 바닥을 잡아줄지 그 이슈 중요할 것 같고요. 주가는 일단 간밤에 시간을 거래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GDP 성장률, 과연 미국의 2분기 경기가 바닥이었을지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세 때문이죠. 이러한 우려감 속에서 어쨌든 이 4분기 미국과 유럽 경제가 또 어떤 방향을 가게 될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이런 경기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우지수도 상승이 0.5%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 미국의 GDP 호조세 전망 때문에 이 부분을 일부 또 반영한 측면도 있는데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주식시장 마감 동향 보시고 우리 증시 영향력 어떻다고 예상하십니까? 네, 목요일 글로벌 증시는 약보합을 보인 고가도 있었지만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유럽 주요 증시는 전날 발표된 각국 정부의 전면 봉쇄가 아닌 전국적인 강화된 부분적 봉쇄에 여전히 투자 심리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반등하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개최된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향후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상황 전반을 다시 평가해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향후 추가적 부양 정책이 나올 수 있음을 암시했다고 할 수 있어서 조만간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다우가 0.5% 상승하고 나스닥이 1.6% 상승했는데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경제 지표가 증시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먼저 상무부는 3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로 전기 대비 연율 33.1% 성장했다고 발표했는데 사상 최대폭 증가이기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양호한 수치였습니다. 또한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4만 명 줄어든 75만 1천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지난 3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었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2만 7천여 명 적어서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흐름과 시기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공세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하고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새롭게 더 충격을 주기보다는 적응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단기 낙폭 과대했다는 점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은 단기적이지만 기술적 자율 반등 영역에 진입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국내 증시에는 소폭이나마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장중에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 선물 지수가 1%대 상승을 보이면서 어제 또 코스닥도 1%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그래도 뭐 코로나 이슈 적응을 한다고는 치지만 또 대선 이슈 같은 경우는 또 결과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도 상당히 또 다음 주 초반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주식시장 향방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 방향성을 예측해 본다면 미국 증시 반등 흐름 영향으로 강보합 출발한 이후에 방향성 탐색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상승하기 어려운 이유는 먼저 유럽 증시는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고 미국 증시도 막판 상승폭 축소가 있었고 국내 증시는 어제 이미 상대적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장별로는 오늘도 대주 조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된다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코스닥 상대적 강세 요인은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이나마 상승하면서 기술주 반등을 이끌고 있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코스닥에 포진한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한 관심이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국내 시장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재료는 역시 코로나19 재확산과 미국 대선인데 특히 미국 대선의 경우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에 불복하는 상황 및 미국 신용 등급까지 하락 가능성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제 단일 재료에 대한 피로감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축소되는 시기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에 비중을 축소해 리스크 관리에 주력한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저점 매수하면서 주식 비중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오늘은 금요일이지만 의외의 지수 상승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11월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 미국 대선 결과 이후 재료 노출에 따른 반등 가능성도 열어두시면서 단기 전략은 매도 관점보다는 보유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